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역 업체들이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에 나섰습니다. 사진과 미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니어 세대들은 꾸밀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은 노력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람이 거울 보는 게 이상하네. 안 보다 보니까 거울도. 이대로 많이 아프지 말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연세도 많고 또 비용도 들고 해서 시내 사진관에 가서 사진 촬영한다니 쉽지 않는데 이 좋은 팀들이 오셔서 이 사진을 찍어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좀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봉사하는데 어르신들의 영을 보면 너무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너무 감사해요. 단순하게 메이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메이크업을 하시고 그 메이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게. 자, 촬영합니다. 하나, 둘, 그렇죠. 부산시가 오염의 대명사였던 동천을 도심 생태축으로 되살리는 100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해수 유입 방식에서 벗어나 대심도 터널 등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지하 담수를 하루 3만 9천 톤 넘게 확보해 유지 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는 성지곡 수원지부터 북한까지 물길을 다시 잇고 특히 서면 영광도서와 롯데백화점 일대 복개도로를 개방해 서울 청계천 수준의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금융단지와 부산시민공원 등 6개 거점을 특화해 오는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16개 구군의 재고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공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사용 봉투를 포함해 구군별로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최근 일부 판매소의 일시적인 품절 현상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의 기름값도 가파르게 치솟으며 리터당 1,9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일 오후 기준 부산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8.5원 오른 1,871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역시 8원 상승하며 1,865.3원을 나타내 동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미 1,9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리터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정부 추경안과 연계한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정부의 추경이 민생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 지역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민생대응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민생 현장 점검과 맞춤형 추가 지원, 가짜뉴스 대응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보편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과 농어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복지 허브타운이 1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기존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연면적 2603제곱미터에 이르며 인접한 반다비 체육센터까지 포함하면 국내 최고 수준의 복지단지가 완성됩니다. 시설에는 양산시 복지재단과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분관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1층에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가 입주했고 건물 전체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돼 이동약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이번 개관이 지역의 모든 복지 인프라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지역은 월 10만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은 앞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해군의 최신의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가 1일 실전 배치됐습니다. 해군은 경남 창원 제62 해상항공전대에서 인수식을 열고 도입 예정 12대 가운데 2대를 먼저 작전 투입했으며 나머지 10대도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시호크는 소나와 소노부이 등 첨단 탐지 장비와 헬파이어 미사일, MK-54 경어뢰 등을 탑재해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이번 전력화로 해상 감시와 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일 낮 12시 47분쯤 부산 진구 동원초등학교를 지나 동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반대편 차로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3명이 파편 등에 맞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친환경 캠퍼스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남대는 최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내 차량 통행량을 줄여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서 경남대는 적정 실내 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 소등, 사무기기 대기 전력 차단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수칙을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경남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캠퍼스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최근 입찰 계약 업무와 관련한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 감찰에 나섭니다. 감찰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되며 최근 3년간 협상 계약 가운데 문제 소지가 있는 사례를 선별해 점검합니다. 특히 사전 정보 유출, 금품 향응 제공, 평가위원 로비 등 비위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외부 의견과 익명 제보도 함께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일명 부둣길로 불리는 부산역 뒤편 충장대로는 지금 수년째 공사 중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일찌감치 공사가 끝나야 했지만 바닷물 유입과 오염토 발견 등 변수가 잇따르면서 완전 준공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이 일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지하차도 구간을 31일부로 우선 개통했는데요. 당장의 숨통은 트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역 뒤편 충장대로의 지하 구간인 충장 지하차도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상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중간중간 교차로가 있고 공사 구간으로 인해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였는데 지하차도는 최고 속도 시속 70km로 막힘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장 지하차도는 부산 세관 앞에서 충장 고가차로 인근까지 총 길이 1.86km, 왕복 4차선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20초면 충분합니다. 지하차도를 포함한 배후도로 건설 공사는 부산역 배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바닷물 유입 등 각종 변수로 준공이 지연되자 해수부와 부산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하차도 구간 우선 개통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하차도 진입 전 합류 구간에는 차량 엇갈림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점선 차선과 노면 방면 표시가 적용됐습니다. 고가도로를 이용하지만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을 차량들, 즉 부산역 방면으로 갈 차량들이 충장 고가에서 미리 3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엇갈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충장 지하차도는 100년 빈도 강수량의 2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배수 시설을 확보하고 불이 날 경우에는 열감지 센서를 통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등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역 배후 충장 지하차도 개통으로 상습 정체를 빚던 이 일대 교통 흐름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지하차도 개통 이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의해 추가 보완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충장대로 상부 도로는 최근 오염토 발견에 따른 정밀조사 등으로 인해 하반기가 돼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지난 27일 개막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진해 일대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함정이 개방되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해군의 모항, 진해기지 사령부의 빗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웅장한 자태로 정박해 있는 해군 함정. 평소 접하기 힘든 압도적인 모습에 관광객들의 감탄이 이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진해 군항제 기간에만 허락되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관광객들은 군복을 입어보고 군용 차량도 탑승해보며 색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평생 한번 와보고 싶었던 건데 살기 바빠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막강한 우리 군이 있다는 게 안심이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리 군력을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진해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하면 여자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길게 이어진 벚꽃 터널 아래로 발 디딜 틈 없이 찾아드는 방문객들. 이에 하답하듯 여자천은 꽃잎을 흩날리며 봄의 절정을 선사합니다. 항상 이제 진해군항제가 벚꽃 중에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못 와봤는데 처음으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또 여기는 나무들이 진짜 고목이라서 그런지 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올해로 64번째 진행되는 진해군항제는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밤하늘에 수놓을 불꽃쇼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군항빌리지, 낭만 가득한 감성포차, 그리고 체리블러썸 뮤직 페스티벌은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해군항제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벚꽃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 저희들 진해를 찾아주셔서 안심하고 즐겁게
이렇게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안고 가슴 속에 창원, 진해를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웅장함과 벚꽃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진해군항제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부산에도 봄비가 내린 자리에 연분홍빛 꽃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의 벚꽃 군락지에 벚꽃이 일제히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데요. 이번 주말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과 남천동 등 주요 명소들의 벚꽃이 만개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굽이굽이 달맞이 언덕을 따라 분홍빛 띠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해운대 달맞이 언덕입니다. 갓 터져 나온 벚꽃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고 그 아래 흐드러진 노란 개나리와 어우러져 화려한 꽃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해운대 달맞이길은 이 보시는 것처럼 온통 분홍빛 세상입니다. 이 개나리꽃이 활짝 폈는데 현재 벚꽃 개화는 60% 수준인데요. 이번 주말이면 연분홍 벚꽃이 만개해 해운대 바다와 함께 벚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봄볕을 만끽하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 향기와 꽃향기가 어우러진 산책로는 걷는 곳마다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봄 되면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일단 산책로도 좀 잘 돼 있고요. 가까운데 이제 카페 같은 것도 많으니까 산책하다가 가까운데 들려서 커피 한 잔 먹고 쉬고 가는 그런 것도 좀 좋아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애기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좀 상쾌한, 아무래도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상쾌한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주 옵니다. 부산의 벚꽃 성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남천동 벚꽃 군락지에도 분홍색 꽃대궐이 차려졌습니다. 지난 27일 공식 개화가 관측된 이후 따뜻한 일조량과 적절한 강수량에 하루가 다르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통 벚꽃은 개화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만개하는 만큼 이번 주말 부산 전역은 거대한 분홍빛 눈구름에 덮일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4일 토요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온 후 차차 개겠고요. 5일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찰나의 아름다움을 피워낸 부산의 벚꽃. 부산 바다 위로 쏟아지는 분홍빛 향연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어업과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드럼당 27만 6천 원 선으로 최근 50%나 폭등하면서 부산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해수부가 31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해수부는 이날 유가 보조금 추가 확보와 정책 자금 상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협과 해운조합 역시 140억 원 규모의 자체 지원에 나섰지만 업계는 조업 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46년 만에 산업단지 유치업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시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만 입주를 허용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오염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산단 9곳에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전면 개방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시내 모든 준공산단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단 체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